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삶과 역사를 소박한 크리스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또 기념하는 것이고 또 여러 면에서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그런 담화였습니다. 제목이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그러한 제목으로 경제 전반이 다 대수술되어야 된다. 고임금 정규직의 사람들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된다. 또 저성과자들은 이제 해고되어야 된다. 철밥통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대신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린다. 또 그 다음에 노동, 공공, 금융, 개혁 이렇게 4대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전부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한국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화 내용 전체는 모두가 정말 속 시원한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반응은 절망감만 느껴진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이론은 좋은데 저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더 훨씬 지배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의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담화의 내용이나 그 제안들이 너무나 정부, 대통령 일방적이었습니다. 이 직전에 메르스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국정원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뭄이 와서 전 국민이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지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쯤 위로나 인사의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없이 그냥 경제가 제도약된다.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은 맞는 말이지만 함께 공감하기 어려워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이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등 떠밀려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계속 투자할 것인가, 그것은 대기업 자체에서 그것은 불투명하다라고 이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의 이 기형 구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대개 대학 진학률이 30%에서 40% 초반입니다. 높은 나라가. 그런데 대학 진학률이 50% 이상 되는 나라는 핀란드와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만 80%가 넘습니다. 최근에 조금 떨어졌죠. 이것이 문제라고들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100% 대학교 졸업할 수 있으면 그게 뭐 나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00%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것을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업자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입시 위주, 입사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 교육은 받았고 스펙은 있는데 실제로 자리에 들어가면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데 한국 교육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육의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심각한 논의가 필요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정부가 너무 비대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비대한 정부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라든지 이렇게 정부에 관련된 모든 직종을 다 하면은 25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워크포스에 비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 시험이 되면 심지어 구급 채용에 몇십만 명이 몰려드는 이런 기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자리에 들어가면 끝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 철밥통, 이 정부 기구들, 공무원들, 여기가 자기 보신과 부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과 엄청난 파괴적인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면은 그 허가에서 드는 기간과 비용이 어떤 분야는 싱가포르의 30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기업이 오히려 정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거꾸로 된 모습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강성 노조입니다. 예, 제가 압니다.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계를 장악하고 대표하고 있는 것은 강성 노조입니다. 이 강성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는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 전체 이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동력 공급 시장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 현대 직원의 자녀에게는 가산점을 주라는 거죠. 이것은 노동 공급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그 자체로 무산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걸 탁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독극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노조는 스스로 기업의 경쟁력을 못 높입니다. 기업이 만든 플랜에 같이 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경쟁률을 높여주지 못하는 노조가 자기들의 혜택을 높이면 경쟁력은 그냥 있으니까요. 비정규직이나 또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일시직들의 몫을 자기들이 깔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정권적인 자기들의 혜택과 이익만 지키려고 하는 강성 노조. 한국 경제 이 노조는 중요한 기여를 역사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그것 자체가 한국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노조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노조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 종합 대책을 2004년에 냈죠, 분명히.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다시 종합 대책을 내세웠지만 1년이 넘었죠. 4월에 냈으니까. 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었고 체감 실업률은 23%를 넘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실업자인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35세에서 49세까지 남자들 중에 20%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여유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보면은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가 점점 불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입니다. 이것은 국제 경쟁력에 상당한 이점이 있죠. 타이완과 우리가 같이 출발했고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타이완은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갔고 우리는 재벌 중심의 구조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이완은 재벌 기업이었기 때문에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한국보다 떨어졌죠.
그러나 경제 분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나은 분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배를 좀 희생했지만 대신에 국제 경쟁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지면은 그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되죠. 우리 삼성, 현대, LG, SK 네 재벌 그룹의 GDP가 2014년 작년으로 60%가 넘었습니다. 40%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60%가 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재벌 기업에 디펜더 되어 있는, 의존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의 GDP가 절반을 넘어서 버렸으니까요. 자본이 사회 속에 유통되고 흘러야 되는데 사회 속에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나 재벌 총수가 생각할 때 이윤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땅 투기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 경제가 발전을 하지만 사실은 돈 자체는 국민들 주머니 속에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경제는 숫자와 달리 굉장히 피폐한 경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장률은 80년대 9.9%, 10% 가까이를 누렸습니다. 90년대가 들어서면서 7%,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4.4%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3%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것 모든 것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맥이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이 막혀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대 간에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막힌 상태에서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경제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입장에서 청년 실업 문제만 한번 간단히 예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필요하고 수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터서 유통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해도 마음 나눌 만한 친구와 유통의 장소가 없다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교육 자체가 입시, 입사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소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 놓고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우리 때는 그냥 친구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소통이 사라지고 관계가 끊겨지면 자연스럽게 이기주의적이 됩니다. 그냥 나 하나 편한 것, 나 하나 좋은 것, 나 하나 이익되는 것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초월적인 이상을, 희생적인 꿈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 그 역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가 눌려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야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는 뭐 마음에 앙금처럼 되어 있죠. 예, 트라이 해볼 수 있고 안 되어도 좋으니까 해볼 수 있는 어떤 열림이 보여야 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부는 이미 부자들의 손에 다 종속되어져 있고 없는 사람은 평생을 일해야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이러한 사회 구조는 길을 알게 모르게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절되어 있죠.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투자 등등 천문학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2,000불만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과 그 직장에서 자기를 길러보고 자기를 펼쳐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문학적인 숫자의 정책과 방안과 이런 것들은 사실 위화감만 키우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람보다 삶의 조건을 절대화시킨 이 결과입니다.
사람이 더 소중한데 사람은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스펙을 뭘 쌓았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수입이 뭐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젊은이들은 저절로 기가 죽고 사실은 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 우리 앞세대는, 지금 현재 젊은 시대의 앞세대는 조건이 훨씬 더 나빴죠. 조건이 훨씬 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오프닝이 사회에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군부 독재 아래서 민주화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어떤 그 열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건은 더 좋고 경제는 더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볼 때 정말이다, 한번 뛰어보면 할 수 있다, 뭔가가 열릴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 막혀져 버린, 이미 모든 것이 규정되어 버린, 날고 뛰어봐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갈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섬, 천공섬 라퓨타에 그 총리 부인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현숙하고 그런 부인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지상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찾아서 보니까 못생기고 가난하고 늙은 식당집 그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식모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총리가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도 몇 달 있다가 결국 지상으로 다시 도망쳐서 내려갑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건도 좋습니다. 상황도 편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I am somebody,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함으로써 의미를, 가치를 작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굳어지고 조직되어 버린 그런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은 숨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젊은이들이 받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너 자신이 더 중요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 너의 길로 가면 무언가가 열릴 거야 하는 것에 확신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회체제, 모두가 자기 이권 챙겨서 굳어버린 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한국의 앞날은 그렇게 밝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른의 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속에서 피어나는 열정에 불꽃이 붙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꽃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는 그런 내일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